휴식 시간이 끝나고요. 이제 토론 시간이 됐습니다. 조용준 조선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서경대학교 명예교수님 김준영 교수님, 목포대학교 교수님 유창근 교수님, 광주광역시 시의회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한 의원님, 전남대학교 정윤남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사회를 맡게 된 조선대학교 조용준 명예교수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쉬움이 굉장히 많네요. 그동안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항 이전에 관해서 많이 떠들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고, 이게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한번 들어봤으면 쓰겠다,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갈등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특히 당사자 간 상호 교섭이라고 하는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양 시도 시군이 그렇게 상호 교섭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조정자 역할이 전라남도가 될 수도 있고 국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갈등이라고 한 것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광주하고 전남이 같이 상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룰이 좀 되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 오성열 선생님께서는 민간공항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군공항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서, 상당 부분이 군공항에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우리 유일령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실무적인 말씀, 저는 오늘 소음이라고 하는 게, 이전지의 소음이라고 하는 게 이 경계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주민들이 피해로 가는 줄 알았더니, 상당 부분은 그 경계 안으로 집어넣도록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처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이 세 분이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좀 스터디하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토론은 지정 토론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토론이 끝나면 또 발표하신 분들께서도 또 질문을 조금 해주시고 상호 토론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 서경대 김준영 명예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공항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특히 광주 군공항 문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서 자주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준영 교수님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님 치시죠 뭐. 두 번째는 목포대학교 유창균 쌤이십니다. 이게 이전에 제 1회 때 이게 군공항 이전에 토론을 시작해서 이게 두 번, 세 번째 와서, 세 번째 오다 보니까 확실히 저 내공이 쌓여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토론 세미나 주재해 줬던 유창균 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정한 우리 시 상근위 위원장님이신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상당 부분의 이 갈등 관계라든지 이전지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상근위 위원장님께서 아마 시에 돌아가시면은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토론할 때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을 같이 가지면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대구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준영 교수님도 사실은 참석은 안 하셨지만 저한테 멘트로 민간공항, 군공항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없지 모르지만, 그 후에 우리 이정한 위원장께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게 아주 증폭이 돼가지고 이제 표면에 또 올랐던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그런 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토론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윤남 선생님은 아마 근래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 무대엔 처음으로 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좋은 토론이 될 거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먼저
우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하고 있거든요. 응? 소개하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 어서 예, 지금 화면이 어. 응? 강윤호 교수님 예. 오면 강윤호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하셨으니까 아까 처음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오성열 선생님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선생님 마이크를 켜드려야. 우리가 서툴어 가지고 이게 예, 이제 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선생님 들리시죠? 예,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아까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재직 중이고 주로 여기서 이제 민간공항, 국토교통부 공항 관련해서 공항 정책이라든가 소음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 발표 자료가 원래 그 음성을 다 넣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서로 좀 공유가 안 돼서 좀 답답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뭐 오늘 이게 조금 군공항하고 이제 민간공항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논의되는 자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어떤 규제나 서로 다른 어떤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이런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뭐 시간은 뭐 한 5, 6분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세 분 발표를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말미에 우리 강 교수님 말씀도 그 요점 제가 다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한 5, 6년 정도 됐어요. 이 군공항하고 관련된 게. 그래서 참 5, 6년 동안 제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지금 광주가 좀 처해진 상황을 보면 상당히 저는 뭐 자책도 많이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현재 상황은 대구가 제일 먼저 가고 있고 광주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은 민간공항만 오라고 하고 또 광주는 민간공항만 보냈을 때 군공항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상당히 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년에 민간공항이 간다고 하니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런 불안감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면 대구도 그랬고 수원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공항으로 가지 않으면 상생이 되게 어렵다. 뭐 무안은 뭐 민간공항만 가져가면 되지만 이 광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민간공항만 먼저 보냈을 때 상당히 광주는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상당히 큰 난제를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무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 이 군공항만 보낸다는 건 이건 뭐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참에 어떤 우리가 묘안을 짜내지 않으면 이거는 상생이 아니라 상사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대구나 수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무안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안으로 우리가 국제공항에 안 가 있으면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저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없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무안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어떤 밀당이 안 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 고리를 빨리 끊어버리고 통합공항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무한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무한이 들어가죠. 무한이 간다, 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그것만 받겠다 그러면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이제 강 교수님 말씀 중에 광산구는 뭐 이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광주 시민들을 상당수는 또 존치를 바라는 시민들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그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광주 시민이라고 하면 나는 민간공항에 가는 거 난 반대할 거다. 내가 왜 45km나 되는 무안까지 가서 그걸 이용을 해야 되지? 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생 얘기하는데 오히려 무안으로 민간공항에 가면 상생이나 상사가 될 수도 있다. 같이 죽는다. 응? 지금 제가 신문 스크랩 하나 가져온 거 있어요. 여기 보면 무안공항이 연간 적자가 192억이에요. 여수도 154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안군이 이걸 감당한다 그러면 벌써 파산했을 거예요. 이게 한국공항공사에서 이걸 감당하기 때문에 딴 데서 나는 이익 가지고 이걸 아마 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주 시민 입장에서 제로베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광주 시민한테 가장 좋은 선택인지 이런 것도 이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항상 최선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뭐 무한으로 통합해서 이전을 해 가면 좋지만 만약 그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가지 않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범직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끝나셨어요? 아마 김 교수님은 통합이라는 데 지금 더 강한 방점을 찍고 조금 더 그냥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간공항과 군공항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중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처음에는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두 개 광주하고 전남이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통합이다라고 하는 쪽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걸로 안 되면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아마 통합을 더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새겨 듣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유창규 선생님께서 좀. 네, 목포대학교 유창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대부분을 김준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야 대화가 될 텐데 지금은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서 힘의 균형이 맞아야, 그래야 뭐가 존재하듯이 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텐데 한쪽에서만 계속 그냥 외치고 주장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는 쪽은, 받아야만 되는 쪽은 거의 대부분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광주광역시의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언론에 한번 나오면 군공항 가는 거 아니야? 막연히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에 따르는 후속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전남에 가서 보면 학교가 무원에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거의 뭐 죽음으로 맞서겠다는 식의 플랜카드를 많이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소음과 공해와 이런 것들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광주광역 시민도 정부도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에도 좀 나오기는 했지만 자꾸 비교 방식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무안군민, 전남도민이라는 인상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발표하셨던 우리
유일령 발표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주광역시가 더 양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양쪽 다 양보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마주 앉으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업시키고 파트너로서 상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거나 진일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5년 동안 많이 공전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제시된 것들을 보면 저희는 함께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광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4만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넣고 여러 가지 뭐 센터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재원으로 뭔가를 돕겠다고 했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보려고 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동안에 공연불이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의회에서 인터뷰도 하고 뭐 절대로 못 받겠다는 뉴스 기사도 보기는 했지만 그것도 그냥 공연불이고 나머지 분들은 관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항상 올려놓고 상호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는 자의 논리하고 받아야만 되는 자의 논리가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절대 비교하지 말고 대구 지역의 사람들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하는 기본적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방사성 폐기물장을 유치를 할 때에도 유치 신청을 받을 때에도 원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가졌게끔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상기를 해보면 아까 그 김준영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공항이 그런 상황에 있고 여수공항도 마찬가지로 간다면 정말 원점에서부터 전략적 목적으로 군공항이 반드시 그쪽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점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무안공항이 청기일수가 좋아서 전략적으로 요충지, 그러니까 비행에 적합한 곳이라고 하는 판단을 일본인들이 내렸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해남 또한 뭐 거의 못지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영암 지역도 그에 못지않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백지로 놓고 상호간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그 전남 도보다는 무안군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씀도 맞으시는 것 같고 광주광역시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광산구 소재인 주민들의 그 비행장에 있는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또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위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상생의 의미를 정말 되새기고 긍정적인 자세로 책상 위 협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도시설계, 도시계획, 국토계획을 다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항상 출근할 때마다 보는 그 빨간색에 하얀색 반대구호 거꾸로 있는 구호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방 유창규 선생님도 그 한쪽에서는 가야 한다 받으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두 개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했습니다. 사실 아까 끝나고 강민호 선생님한테 물어보려 했어요. 이렇게 양쪽의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됐는데 두 개의 이 마주 앉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둘이 마주 앉아 있을 건지 지금은 아마 내가 보기에 분위기로는 마주 앉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끝나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좀 이따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양쪽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건지 아까 이제 갈등 관계 단계는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창균 선생님이나 지금 우리 김준영 선생님도 같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그게 전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정환 상근위원장님은 정책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정윤아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에서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갈등 관리부터 해서 이제 군공항 이전 관련된 그 이슈에 관한 내용, 그리고 법제 관련된 내용 변화 과정까지도 저도 이제 많이 공부가 됐고 또 많은 부분을 같이 이제 공감하시면서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서로 이제 대립 구조로 가면 안 되는 저는 이제 그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 지가 꽤 오래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갈등 관리에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전례들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웠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광주에서의 군공항 이전은 굉장히 전국적인 측면에서도 더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도 70년대, 대전에서도 80년대 이전한 거에 비해서 광주는 지금 2010년대거든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 보건대 이 지역은 분명히 이제 도시로서의 도시성을 획득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공항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항상 불확실성을 가진 상태에서 도시 계획이나 개발이나 이제 정비 사업들 또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이제 많은 앞으로 제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광주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성을 더 획득을 하고 경쟁력을 갖는다는 건 광주와 전남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그 무안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발표자분들도 그러시고 토론자분들도 역시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은 좀 더 이제 정교한 이전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제시, 투명한 어떤 타당성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뭐 소음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을 했고 사실 저는 그 지금 김포공항 아까 두 번째 발표에서 김포공항을 사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그거에 대한 이제 현재 주민들의 상태 그럼에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김포공항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서는 주민들 가는 소음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도시가 확대되면서 그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또 도시 재생 이제 도시 그쪽 지역들이 이제 낙후가 되면서 더 가속화되는 이제 양상을 보일 거라는 데서 문제가 큽니다. 광주는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 이미 갈등 사실 좀 소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이 저는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정확한 판단과 그 솔직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 사례들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것들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지를 해서 그것들 간의 정확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주고 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 그 이전 부지와 종전 부지 간에서 종전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 부지가 아마 여기서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 무조건 잘 개발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아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 지역에 대한 철저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요. 또 이쪽을 개발했을 때 상당 부분의 개발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시간에 이루어지는 순간 난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가는 계획했었던 수익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게 어떤 감정 싸움이라든지 또 어떤 오해와 또 부정확한 정보들을 양산시키는 이런 소모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분석하고 여기서 또 전문가들도 좀 역할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제 뭐 국제공항, 공항, 군공항 이런 얘기들이 운운하고 또 광주광역시의 역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광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광주와 무안이 앞으로 또 어떻게 상생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보여주려면 단순히 이게 이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간의 맞교환 혹은 뭐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앞으로의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한 현실성 있는 비전을 저는 같이 근거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약간 상생 협약을 해 나가고 또 그것들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도 하고 거주하고 저도 지금 광산 구민인데요. 비행기 소리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KTX역 부지 바로 옆에 살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광주의 이슈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도시 계획, 또 개발, 재생 이슈랑도 맞닿아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서로 이제 다 솔직하게 다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전문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야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선생님도 결국은 대립 구조라고 하는 게 길어지면 평행성으로 길어지면은 갈등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좀 정교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쪽 입장에서 보면 군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의 도시 발전이라든지 계획에 굉장히 방해가 돼 왔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가는 쪽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도 지금 함께 논의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고 이게 쉽지가 않는 문제고 더구나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종전에 지금 공항이 갖고 있었던 개발의 압력이라든지 잠재력이 얼마나 클까 하는 문제들도 지금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광주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항 이전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 도시설계학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데도 상당 부분의 의무로 양으로 광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지 않았나 싶으면은 그런 점에서 아마 광주시도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이정환 상근위원장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들하고 달리 우리는 이게 바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위원장께서는 정책적으로도 혹은 제안할 수 있는 또 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이 위원장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우리 광주 최대 현안 사업입니다. 5조 7천억 사업인 우리 공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공항은 한 개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군공항은 국방부 사업이고 민간공항은 국토부 사업이죠. 근데 왜 이게 같이 논의가 되냐면 지금 국방부 이제 공군 비행장에 우리 민간공항이 새해 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같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최초에 민간공항이 논의가 됐던 것은 DJ 정부 때 무안공항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항이 준공이 되고 그 공항을 무안으로 다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광주시는 반발을 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항을 왜 무안까지 옮기느냐. 또 그 당시에 광주공항은 흑자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이 흑자를 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김포, 김해, 제주, 광주 이렇게 4개 공항만 흑자였고 나머지는 다 적자공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공항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컸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08년에 국제선만 옮기게 됩니다. 무안으로. 국제선만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제선이 옮겨지고 나서 공항이 잘 되느냐? 그러질 않았거든요. 되려 무안공항의 이용객 수는 더 줄어들고
적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갈등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군공항 문제는 상무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소음 문제가 이제 굉장히 발단이었고, 그 이후에 2013년에 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군공항을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4년도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광주시에서 국방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에 국방부는 거기에 통보를 해주죠. 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광주는 민간공항은 이제 갖고 있으려 그러고 군공항은 보내려 그러고, 거꾸로 전남도도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 공항 민간공항은 받으려 그러고 군공항은 안 받으려 그러고, 그런 갈등이 있다가 민선 7기 들어서 그 이용섭 시장하고 김용욱 지사가 협약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자,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민간공항은 그 민간공항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내년이면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용록 지사도 그 우리 이런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서류들을 이제 보냅니다. 전남도랑 이제 해당 지자체에 보내는데 그걸 다 반송 처리를 하죠. 아예 받아보지도 않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앙부처 입장을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국토부는 이제 민간 공항을 2개를 운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러니 1개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죠. 그리고 국방부도 소음 보상액이 740억 정도가 됩니다. 740억을 보상하기가 버거우니 이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이제 전혀 마음이 없으니 이 인센티브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개발하면서 4,500억의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광주시도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만 어떤 서로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전남도도 그 인센티브에 어느 정도 수긍을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4,500억으로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을 해서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은 소음 피해 보상액과 인센티브, 그리고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어떠한 것에 대한 주민 설명이 필요로 한다. 아예 지금 듣지를 않으니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는 전남도가 노력을 해라 자꾸 그러고만 있는데, 사실 이 인센티브가 전남도 입장에서 양이 안 차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아니면 같이 해야 될 사업들, 다른 부분에서라도 추가 지원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는 전혀 그런 노력을 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남도 마음을 조금 열어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광주시도 그러한 꼭 공항만 가지고 이래 논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상생의 다른 방법들을 같이 협력을 하면서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 공항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최근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상당수 시민들은 광주 공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답변을 많이 한 게 민간 공항하고 군공항 같이 이전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많았고, 민간 공항은 유지를 하고 군공항만 가다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 상당수는 민간 공항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전을 하는 대신에 광주 시민이 주요 이용층이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전남도랑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광주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고 있지 정작 합의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 부지 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부지를 그 부지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아파트 면적이 제일 많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 그렇죠. 종전부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 옆 인근이 이제 송정역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역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장록습지가 있고 금호타이어가 또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장록습지 건너편에는 투자선도지구가 위치가 돼 있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선원 2지구가 돼 있고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말 넓게 보면서 이 공항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곧 공항 이전하게 되면 고도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그 광주의 시민권익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어젠가 시장이 우리 광주시는 이제 사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결과를 따르겠다. 사자 협의체라고 하면 광주시, 전라남도, 국방부, 국토부 그렇게 이제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하자는 거고 바로 이제 전남도는 이제 반발을 했죠. 이제 오늘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전남도가 할 수 있는 부분, 정확한 피해 그리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체화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화의 길이 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 연관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거의 같은 건데요. 그동안의 종전부지에 대한 이전 부지에 대한 계획은 정말 많이 세웠습니다. 구체화시켰고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세워서 발표도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계획을 세우면서 주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냥 말았지 늘상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래 우리 옮겨가면서 돈이 생기면 지원해 줄게 보상해 줄게 개인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가 독보적 그 위치에 서 있으면서 우월적 지위에 서 있으면서 네가 피해받는 건 내가 돈으로 보상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러는 것이 상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 도민이 느끼고 전라남 도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늘상 그런 식의 스탠스에 우리 보고 맞춰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4,500억 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계획 세워서 만들어봐라. 우리 준대잖아. 근데 왜 안 하니? 이런 식의 스탠스를 서 있는 것이 문제이고 전남 도민들도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우리는 안 받으면 그만인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항이 아직까지는 있는 거고 적자가 있다 하지만 안 받아도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없거든요.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꾸 광주광역시에서는 받아라. 4,500 줄 테니까 지원해준다. 보상해준다. 이런 것을 안 받는 것을 미개한 것처럼 판단하고 대구는 받았는데 니네는 왜 안 그러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관 대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관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늘상 기사를 보고 보도를 보고 발표를 볼 때도 느꼈던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제출한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수정한 것도 그렇고 공정성, 투명성, 계획성 다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계획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종전부지 개발 계획을 이제 수차례 이제 세우고 있지만 사실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국방부에서는 그 이전 적합지역 선정을 이제 했는데 그 무함만 있지는 않습니다. 무함만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4개 지자체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4개 지자체 정도가 이전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뭐 군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전남도 자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남도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들은 아무래도 주민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음 문제가 다른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그 아까 사실은 김준영 교수님이 이게 통합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좀 우려스러운 대안을 조금 내시는 걸 뭐 저희들이 그냥 통합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양쪽에 보면 광주는 광주시대로 입장이 있고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을 양 시도에서 말을 좀 아끼다 보니까 또 오해가 증폭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것을 기회로 아까 우리 강인호 교수님이 갈등 이야기를 쭉 하셔서 제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탑다운이나 파트너 방식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걸 취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좀 모르고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유일령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상당히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소음을 막 강조했는데 소음이 앞으로 가게 된 지역, 아까 우리 강인호 교수님은 이 있는 지역이 소음이 가장 세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주변에 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공감이 가고요. 다만 또 가는 지역 분들도 그 소음이 많은 걸 왜 우리한테 오려고 하느냐 이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두 개 갈등 관계를 어떤 단계로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정보는 아까 심지어는 그 소음 지도도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들이 결합돼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할지는 이제 조금 이따 강일호 교수님한테 한번 답을 좀 들어보려고. 지금 양쪽이 상당히 그 유창규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현수막 같은 걸 보고 팜플릿을 제가 한번 봤더니 상당히 이게 조금 이게 이해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한 말씀 하신 다음에 지금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좀 하십시오.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중전부지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순조롭게 무한으로 간다고 쳤을 때 제가 고민이 뭐냐면 중전부지 250만 평을 우리 광주가 개발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5년 만에 250만 평을 광주가 소화를 못합니다. LH가 오든지 SH가 오든지 다 달라붙어야 간신히 아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150만 도시가 저 250만 평을 단시간 내에 개발한다? 뭘 집어넣을 거냐? 주택만 집어넣지 마라. 주택 안에 뭘 넣는데? 상업지역? 업무지역?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250만 평을 르네사 독일의 프랑스의 라데방스처럼 그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주택만 집어넣어가지고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 주택도 넣기가 어렵고 상업 업무도 넣기가 어렵고 상당히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지 않냐. 그건 뭐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광주가 어떤 선택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선택지를. 이란 이안을 안 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안 중에는 광주가 자체 수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광주 그 유성지도를 들여다보고 어디에다가 요 공항을 옮겨놓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누구한테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예. 지금 아직은 양쪽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많이 가지자. 그러면 무안도 따라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전할 부지에 관해서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다 보니까 지금 종전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점은 조금 소홀해졌거든요. 아까 우리 정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거다. 출생률 OECD 제일 꼴찌거든요. 출생이 제일 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뭐 저도 그쪽은 전공이니까 근데 이건 무슨 시설을 집어여야 이게 잠재력이 커질까? 또 이 고민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건 좀 이따 듣고 혹시 저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분 있으시면은 좀 여기에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뭐 관의 입장도 좋고 저희들끼리 토론하다 보니까 관청의 입장은 조금 대변하지 못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다 꺼져 있어서 안 켜져? 뭐였는지 우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좀 시간도 됐고 그래서요. 저는 이제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이 여기 나와 계셔서 저는 이제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아까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우리가 조금 왜곡돼 있구나. 그리고 무엇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설득해야 될지 이 항목들은 다 이제 오늘 저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해당 주민들하고 앉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조종자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건 이제 두 분이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강인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고성렬 선생님이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유일영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 정리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비대면 하는데 또 나름 재미가 있네요. 제가 좀 좀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보다 이제 뭐 어반 플래닝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저하고 약간 입장 차이는 있는데 결국 가야 될 그 어떤 그 종결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 2014년 10월에 광주광역시 이전권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그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이때 충족되는 지역이 무안하고 해남이었어요. 무안하고 해남이었었는데 알다시피 이 두 지역이 전부 다 반대를 했죠, 그렇죠? 이 군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왜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냐면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해관계자, 즉 스테이크홀더 간의 신뢰가 구축되었다고 한다면 갈등은 증폭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해결점이 바로 뭐냐면은 참여입니다. 참여. 그래서 이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저도 그 당시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특별법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주민의 참여, 그리고 결정적 최종 무드를 선정할 때는 주민 투표로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여. 결국 이제 뭐냐면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이전도 안 되고 그냥 나띵이죠, 나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지식은 믿음과 동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광주와 전남에 설정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는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갈등 조정자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광주 군공항을 둘러싸고서는 국방부나 광주광역시나 전남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의 기반은 바로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유클리드 제2법칙을 배우죠. 나란히 가는 두 개의 직선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 만나거든요. 절대적인 것은 과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갖다가 도출을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아까 발표할 때 시간 관계상 제 나름대로 광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시설, 특히 군공항을 둘러싸고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를 갖다 보면 유럽과 미국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해결 방안들이 제가 지금 그 이 PPT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 갈등 관리 제도 도입해 가지고 뭐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 합동 관리 갈등 관리, 그래서 이건 제 갈등 해결 방안에 보면 제도적 제한하고 운영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주시면은 아마 우리 그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충족을 시킬 수 있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국방부 갈등관리위원 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군공항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업 방식이 기부대 양효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같은 토지의 가치는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가 있는데 한국처럼 토지의 어떤 그 사용 가치랑 교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한국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기부대 양육 사업 방식을 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은 뭐냐? 결국은 주택, 주거지만 들어옵니다. 그럼 또 이건 완전 난개발을 갖다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기부대 양육 사업 방식에서 강하게 저는 이게 비토를 놨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업 방식의 좀 변경도 한번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지 못하는 건 제가 차후에 뭐 이제 가서 좀 더 보완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기부대 양육 방식이라는 게 적절한지는 사실은 저희들 모두가 지금 의문이지요, 지금. 근데 이제 결국은 양쪽에 지금 참여할 때 양쪽에 테이블이 앉지 않는데 그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은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지금은 누군가가 조정을 해서 앉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유 선생님, 그 아까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한 말씀, 예.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하면 추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됐죠.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 대구에서도 처음에 시민단체가 양쪽으로 나눠줬었습니다. 민공항은 존치하고 군공항만 가라. 그런데 추진본부에 추진을 요구하던 시설 그 시민단체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라. 대구공항에 민공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2.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대로 민공항이 존치가 된다면 동구, 우리 이제 광주시로 말하면 이제 광산구가 되겠죠. 광산구는 또 그 소음 피해가 감소하는 거는 있지만은 재산권 규제는 계속 받는다. 그러니까 가치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 이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광주시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게, 과연 그럼 민공항은 무한으로 가고 군공항만 남아 있었는데 그럼 군공항만 전남 22개 시군에서 받아줄 곳이 있을까? 아마 학습 효과가 돼서 받아줄 곳이 없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왜 무안공항을 서남권에서 최적지로 삼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희가 전남 22개 시군을 놓고 검토를 할 때 공공행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산권 규제하고 소음 피해입니다. 그래서 내륙권, 이 서남권에서 무안공항 지역이 소음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 재산권 규제. 왜 그러냐면 이미 비행안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신규로 비안전구역을 설정하는 지역이 해상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항공 소요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래서 아마 무안공항이 서남권에선 민군공항으로 운영하는 게 최적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안군민하고 지자체장님 반대를 해요. 또 프랭카드도 많이 달려있죠. 현수막도. 제가 군위군에 처음에 가서 했을 때 군위군 도로에도 적색 글씨로 이전 반대가 도로 양쪽으로 꽉 걸려 있고 그 차가 도로 다니면서 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갈등 관리가 잘 돼 갖고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 계속 갈등만 증폭이 되지 해결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영 교수님께서도 원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요구하는 게 앞으로 항공소요가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소음 대책을 세워서 그 다음에 규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공항을 다뤄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상생하는 측면에서 좀 더 만날 수 있는 자리라 해서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자주 대화를 나눠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금방 말씀하신 건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좀 담당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토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나치게 우리가 탑다운 방식에 치중하지 않았는가, 바텀업 방식은 무시되지 않았는가,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김준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통합으로 안 가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염려도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오셔서 조금 자유스러우니까 하다 통합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아주 그냥 이 압력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제가 그 도의설계학회가 이렇게 했었던 것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전남도와 광주시가 이걸 좀 공부를 하고 갈등관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은 저는 답이 여기에 있다고 오늘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우리 강인호 교수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유일령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상열 선생님 들어가셨나요? 그러면 한 말씀을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라고 하죠. 시간은 아까 저희들이 5시 반까지여서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짤막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강주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류일령 고문님도 말씀했지만 강주 같은 경우에 기부대 양력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포로 기부대 양력 사업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게 할주로를 없애버리고 군이 떠나고 민간만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경우가 안 되는 경우이죠. 민간만 남고 군이 떠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거는 아예 어떤 옵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부대 양력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은 민간만 남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예 경우가 없다고 이제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 갈 그런 군공항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도시화가 된 공항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아까 충분하게 소음 완충 구역도 넣고 해서 그거에 더해서 어떤 토지 이용 규제를 시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을 그거 할 때 이제 작용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조금 참고해서 비행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 정도 저는 말씀드린 걸로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우리 저 오선생님 이야기는 인간공학만 전속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기부대 양해 방식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옮겨가는 것도 지금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지 마라. 거기 가면은 소음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시스템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까도 오선생님도 이야기하고 세 분 다 우리 저 강인호 쌤하고 유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좀 정보를 좀 적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갈등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저 밑에서부터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와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것들을 저희들이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갈등 관계를 밑에서부터 조절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좀 정확하게 양쪽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영원히 갈 수 없는 거고 또 뭐 제3의 길도 걸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달라는 말씀으로 하고 참석하신 세 분 특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준영 쌤은 공사가 다망하신데 5분 토론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김 쌤은 비행장에 관해서 우리 공항에 관해서는 관심이 저보다 많아요. 굉장히 전하시고 광주가 이렇게 대지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이게 상이라도 좀 우리 도의설계학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토론하셨던 우리 유창규 쌤, 이정환 쌤, 정윤남 쌤 보니까 이게 통합자라는 우리 지금 도시계획의 분리학 개별성이에요. 용도도 분리하게 돼 있고 이 도시계획 기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가는 게 21세기 용합을 하자거든요. 이게 분리학 개별성이 만든 게 이제 뭐 모든 지역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또 그 뭐 여러 가지 용도 간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통합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자. 또 이 말씀이시고 그건 또 우리 정 선생님이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이전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에 관해서도 한번 또 발표를 해주시면 이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 기부대 양의 방식이라는 게 여기서 그만큼 돈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지금 연구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지금 함께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정말로 제가 보기에 이게 이런 토론이 별로 흥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고 앞으로 좀 장려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특히 우리 박성진 선생님, 김윤학 선생님 뒤에 좀 도와주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토론자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